웨비나 주제는 마케팅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 대시보드 구축하기입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젤리피쉬 인베스트먼트 아날리틱스 팀에서 데이터 플래너로 4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총 9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포지션들을 경험하다가 젤리피쉬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의 제 업무를 요약하자면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수집, 관리, 그리고 다양한 분석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드릴 대시보드 관련된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 웨비나를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젤리피쉬를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젤리피쉬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그 구글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광고를 집행해서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비즈니스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분야에서나 경험과 노하우가 가장 좀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것이 또 바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환경 구축인데 저희 젤리피쉬,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오피스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뭐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강점이 있고요. 또 글로벌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원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 세계 다양한 현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네, 이제 본격적인 웨비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는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는 30분 동안 젤리피쉬의 통합 대시보드 시스템인 스위치보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스위치보드 데이터를 그 준비하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여기 리액션 버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는 대시보드가 뭔지 안다 하시는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지 않게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는 대시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눌러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대시보드 제작에 관여해 본 적이 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생각보다 많이 저 대시보드에 대해서 좀 관심도도 있으신 것 같고, 실제로 사용해 본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웨비나는 대시보드 관련해서 진행하는 첫 웨비나인 만큼 많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도입을 고민해보고 계신 분들께는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대시보드를 활용 중이신 분들께는 수많은 국가, 수많은 마케팅 채널을 관리하는 글로벌 대행사의 대시보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또 이런 부분은 우리도 뭐 가져가 보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들을 얻어가시면 참석해 주신 분들께 알찬 30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그 스위치보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제 대시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대시보드는 여러 곳에서 모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시각적으로 정리한 화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을 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원래 제목을 데이터가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치 있는 제목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몰라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온갖 곳에서 이미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 독창성은 좀 떨어지는 제목이었지만 아무튼 이 속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데이터는 그저 쌓여가기만 하는 그 우리의 그 월별 비커리 요금을 나가게만 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데이터를 가공해 가면서 원하는 보배로 만들어야 한다. 즉,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타이틀에 그 밑줄을 쳐놓은 것처럼 대시보드는 실시간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다양한 기능을 넣고 많은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잘 구축을 해놨는데 업데이트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이다. 뭐, 뭐, 또 빠르다고 해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다. 이렇게라고 하면 대시보드의 기능을 100% 사용하지는 못하신다. 좀 모자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시보드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만들어진 대시보드는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광고 관리자인데 이 플랫폼 로그인해서 성과 보고 저 플랫폼 로그인해서 성과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대시보드 하나에서 다양한 플랫폼의 데이터를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플랫폼에 있는 뭐 기본 뭐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다운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그런 표 형식, 그 다양한 디멘션, 다양한 매트릭이 있는 테이블 형식의 보고서는 아무래도 시각 효과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또 리포트화를 하고 주간 리포트 만들고 월간 리포트 만들고 분기별, 반기별, 연간 리포트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그 과정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점, 그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시보드를 자동화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예산을 뭐 옮긴다든지,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이 채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의사결정도 내가 일주일 있다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모든 장점들이 통합되어서 그 마지막에 있는 성과 최적화, 캠페인 및 채널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런 어떤 교과서적인 장점 말고도 어떤 실무에서 사용하다 보면 한 가지 더 좀 재미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혹시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를 채셨을까요? 네,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6월 17일쯤에 다른 그 선들을 굉장히 다 바닥으로 깔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컨버전 어, 데이터가 이제 튀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실제로 컨버전 액션이 잘못 세팅된 채로 웹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순간적으로 컨버전이 폭증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모니터링용 대시보드에서 이 이슈를 빠르게 파악한 덕분에 해당 문제가 당일에 해결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라는 거는 그 추후에 손대서 수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쌓을 때 처음부터 잘 쌓아야 되는데 만약 이 이슈를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일주일 또는 한 달 뒤에 이걸 알게 되었다면 그 잘못 세팅된 컨버전 액션 때문에 그 컨버전 액션이 뻥튀기가 된 채로 뭐 일주일 한 달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잘못된 데이터가 그만큼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데이터의 일관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추이에 대한 뭐 경고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 그 실시간 대시보드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는 상당히 좀 개괄적인 좀 대시보드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젤리피시에서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스위치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치보드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개발한 뭐 툴이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실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인 태블로를 바탕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 저희의 노하우를 많이 많이 담아서 실무자분들께 쓰시기 가장 유용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 저희가 샘플로 뭐 보여드리는 어, 스위치보드 화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시보드가 가져야 하는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 그 운영하고 계신 모든 미디어 채널 퍼포먼스를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가 좀 중요한 점이 그 이제 광고를 운영하는 채널이나 또 국가가 다양해지실수록 뭐 대행사를 두 곳, 세 곳 사용하시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러면 리포팅을 받으실 때 또 두세 가지 다른 양식으로 뭐 받으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 저희가 그 애초부터 모든 지표를 통일시켜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원하는 측정 기준대로 자유롭게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희 스위치보드가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목적 세 가지에 맞게 뷰를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는 뭐 그래서 이번 달 얼마 썼고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로아스가 얼마야? 이런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부터 이 채널의 이 캠페인의 이 광고 그룹의 이 광고 소재의 퍼포먼스가 어땠어? 라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간단하게 스위치보드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플랫폼들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제해서 데이터 스토리지에 모은 다음에 태블로로 보내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네, 뭐,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정말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정말 세세한 세팅과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뷰는 각각 가장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스냅샷, 그리고 타겟이랑 소재에 집중된 싱크, 그다음에 채널별 딥다이브를 가능하게 하는 식은 이제 뭐 페이지 서치, 페이지 소셜, 디스플레이 뭐 등등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그 채널의 종류에 따라서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위치보드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양한 국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는 해외 클라이언트 분들이 주로 스위치보드를 제가 만들어 드렸고 만들어 드렸을 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스위치보드를 잘 준비를 해서 전달을 드리면 뭐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그냥 알아서 보시고 알아서 어떤 해답도 찾으시고 약간 그냥 어떤 잦은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약간 쌍방 좋은 네 그런 어, 대시보드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섹션. 네, 이제 스위치보드 데이터 준비 단계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챕터에서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데이터를 준비하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세팅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실무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가볍게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 Q&A 섹션 이용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보고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맨 앞에 넣었습니다. 그 타이틀을 읽어보시면 작업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해 줄 수 있는 마법의 도구, 네이밍 컨벤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안에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광고 플랫폼과 그 플랫폼에서 뭐 사용될 만한 캠페인 이름의 예시를 적어봤습니다. 혹시 느낌이 좀 오실까요? 그 광고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마케팅을 실제로 집행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근데 경험이 없으셔도 충분히 약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기준이 전혀 없죠. 네, 기준이 전혀 없고
같은 그 플랫폼 안에서도 캠페인 이름의 형식이 굉장히 다르고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 저처럼 이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해서 각 채널을 연결을 다 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모든 채널을 한 대행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뭐 이 채널은 뭐 그 소셜 전문 대행사에 뭐 이 채널은 뭐 이걸 잘하는 대행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행사마다 이름이 그 네이밍 컨벤션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는 인하우스에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도 마케터마다 뭐 이제 플랫폼을 하나씩 배정을 해주면 이제 운영하는 사람은 내가 운영을 하고 내가 예산을 짜고 하니까 캠페인 네이밍은 내 맘대로 해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 때에는 데이터만 보고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작업 시간이 엄청 늘어나고 또 데이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시보드 정확성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데이터 일관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두 번째에 있는 구글 에즈의 브랜드 키워드 검색. 여기서 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검색 캠페인인 거. 뭐, 뭐, 브랜드 키워드라는 거. 요거 두 가지 정보밖에 알 수 없는데, 뭐, 페이스북은 뭐 4월도 있고, 뭐 신상품도 있고, 뭐 유튜브에는 뭐 트래픽 캠페인인지 컨버전 캠페인인지도 있고, 뭐 15초, 30초 이런 크리에이티브 소재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대시보드를 필터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뷰를 만들어가는 게 대시보드의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이밍 컨벤션 스트럭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집행하실 때 성과를 구분해서 보고 싶은 디멘션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네이밍 컨벤션을 만든 다음에 그 룰을 기반으로 캠페인 이름을 세팅하면은 데이터를 그 가지고 왔을 때 정리하기가 너무너무너무 쉽고 간편하고 또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슬라이드를 아래에서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치보드나 뭐 페이드 미디어를 저에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어, 가이드를 드려서 그 직접 그 룰을 세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캠페인 네이밍이랑 뭐 UTM을 관리하는 그 저희가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통하시든 통하지도 않든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꼭 이 네이밍 컨벤션을 지켜서 캠페인 네이밍 세팅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일단 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거는 정말 제가 정말 정말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질문 바로 주셨는데, 네이밍 컨벤션은 캠페인, 애드셋, 애드레벨 모두 맞춰야 대시보드 세팅 시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아까 제너레이터가 저희가 쓰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캠페인, 애드셋, 애드레벨별로 이름을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뭐 유튜브 제가 캠페인 이름에 15초, 30초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데 그거는 사실 소재에 대한 수준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애드 레벨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그 정보인 거죠. 그래서 캠페인 이름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드 레벨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재를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뭐 애드 레벨에 놨으면 뭐 유튜브도 애드레벨에 놓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좀 뭐지 나중에 관리하기에 이제 쉬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캠페인에 놔도 되고 애드셋에 놔도 되고 애드에 놔도 되는데 어디에 뭘 넣을 건지 사전에 그 정리하는 과정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캠페인에 많은 정보를 넣지 못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서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이름을 30자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축약어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플랫폼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점들은 이제 뭐 다음 기회에나 뭐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 주신 대로 캠페인 애드셋, 애드레벨을 사전에 다 정의를 해놔서 어떤 디멘션을 어디에 넣을 건지를 다 정해놓는 것이 대시보드 데이터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준비, 캠페인에서 들어올 데이터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저희가 그 대시보드를 보통 만들 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API 커넥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 젤리피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퍼널 IO라는 서비스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는 그 이제 지원하는 API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 사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퍼널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이실 그 메뉴입니다. 메뉴에서 이제 데이터 소스를 클릭을 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내가 연결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원스톱으로 바로 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다 충분히 연결을 하셨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비즈니스가 사용할 디멘션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캡처한 게 이제 실제로 이제 퍼널에서 제공하는 기본 디멘션 화면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로 캠페인, 그 캠페인 이름을 기준으로 많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캠페인을 보면 여기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페이스북 로고 옆에는 캠페인 이렇게 돼 있고 GA 로고 옆에는 세션 캠페인 이렇게 돼 있고 구글 애즈 로고 옆에는 또 그냥 캠페인,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옆에는 캠페인 네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플랫폼마다 캠페인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영문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이 퍼널에서는 그 주로 쓰는 것들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어, 그 캠페인이라는 디멘션을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특수하게 쓰고 싶다. 나는 세션 캠페인을 쓰지 않고 퍼스트 유저 캠페인을 쓰고 싶다. GA에서 가져올 때는 뭐 이런 어떤 조금 어드밴스드한 설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런 기본 세팅을 하지 않고 바로 처음부터 디멘션 정의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로 제가 하나를 그 가져와 본 건데요. 이제 플랫폼이라는 디멘션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광고 채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어느 플랫폼에서 온 건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라는 디멘션에 어떤 값을 띄울지를 정하는 건데요.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고정값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해놓은 거를 보시면 여기 페이스북 애드에 대해서는 for all data,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set to meta, meta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겠다입니다. 이게 그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냥 for all data, 그다음에 meta는 그냥 meta 쓰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구글 애즈에 대한 룰은 이제 3룰, 이렇게 룰이 세 가지 돼 있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를 해석을 해드리자면 자, 캠페인 이름에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튜브라고 해라. 이겁니다. 되게 쉽죠. 이게 그 이제 원래는 이제 SQL 같은 걸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퍼널 IO라는 서비스는 그런 어떤 컴퓨터 언어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캠페인에 그 케이스 상관없이 PMAX라는 단어가 있으면 PMAX라고 해라.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그 리직스 분도 지원하는데 유튜브나 PMAX 둘 다 없으면 GSA, 구글 서치 애들하고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 플랫폼이라는 디멘션에
뚝딱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진행이 돼서 이게 이 버너 라이어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자, 또 다음은 디멘션을 이렇게 차차 정의를 했으면 이제 또 매트릭을 정의해야 합니다. 근데 실무를 하다 보면은 디멘션은 오히려 쉬울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캠페인 네이밍 컨벤션을 잘 지켰다면 그 네이밍 컨벤션에서 그대로 따오면 되기 때문에 손댈 게 별로 없는데 이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퍼포먼스, 숫자로 기록되는 우리의 퍼포먼스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매트릭을 잘못 정의해 버리면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퍼센테이지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일반 숫자로 넣었다든지 아니면 일반 숫자로 내야 되는 걸 퍼센테이지로 넣어서 100배가 부풀려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뭐 컨버전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컨버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항상 제일 좀 주된 매트릭으로 쓰는 게 컨버전인데 이거를 페이스북에서는 웹사이트 펄체이스라는 지표를 사용할 거고 구글 에즈에는 컨버전, 뭐 야후 서치에는 올 컨버전 이렇게 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대시보드를 실제로 만드시는 분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컨버전 지표를 어떤 걸로 보시나요? 라고 대시보드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합의를 해놓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서 기본적인 날것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두 번째 단계에서 디멘션과 매트릭을 우리 비즈니스가 쓰는 대로 새로 정의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면, 이제 그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외부 저장 공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젤리포스에서 스위치보드를 만들 때에는 우선 빅쿼리로 보내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마케팅 데이터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장해 두기 위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태블로로 보내기 전에 그 아까 세 가지 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시보드 각각의 뷰를 위한 그 새로운 테이블을 그 SQL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복잡하지 않은 데이터인 경우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추이를 감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이 환경에서 정리한 데이터를 바로 루커 스튜디오로 보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디멘션이랑 매트릭 정리하는 게 진짜 써보시면은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정리하여도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네. 제가 너무 열심히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이터 준비 단계였고요. 이 챕터에서는 이제 저희 젤리피쉬에서 실제 사용하는 스위치보드 화면 일부를 보시면서 시각화를 할 때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하는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 GA와 빅쿼리 연동 시 일부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광고 플랫폼도 빅쿼리와 연동 시 오차가 생기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일단 대답 먼저 드리면은 오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 오차가 있냐면 주로 뭐 클릭, 임프레션 이런 거는 정말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거의 정말 있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플랫폼 켜서 보거나 저희가 퍼널 데이터나 빅쿼리 옮겨진 데이터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 전송되는 그 주기만 맞다면 맞는데 그 그 컨버전 윈도우 같은 게 시스템마다 그 광고 플랫폼마다 다르고 세팅마다 다릅니다. 어떤 플랫폼은 뭐 30일로 해놓고 어떤 플랫폼은 뭐 일주일로 해놨는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하루치씩만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전송하고 나서 근데 일주일 뒤에 생긴 그 뭐 전환이 반영이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달이나 그 윈도우를 넓게 본다면 또 안 될 수 있죠. 이건 조금 뭐 딥한 이야기긴 한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컨버전이나 레비뉴 같은 경우에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뭐 다음 뭐 세션이 또 있다면 그런 부분 그런 실무에서 발견되는 어떤 차이점 좀
아,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싶은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세션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스냅샷의 그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을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이런 탑뷰, 가장 위에 부분에는 그 스코어 카드를 배정을 해서 직관적으로 성과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위고객 인덱스를 통해서 그 추세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를 가능한 디멘션에 전부 다 필터를 걸어 드리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두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 기간, 날짜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기간과 비교 대상의 기간 두 가지를 해서 비교를 해서 그 스코어 카드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너무 당연한 팁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빨간색이 성과가 나빠졌다는 뜻이고 초록색은 좋아졌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여기 뭐 토탈 CPM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화살표가 업으로 가면 안 좋은 거죠. CPM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셔야 의사결정에 혼돈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이 좀 밑에 부분에 있는 건데요. 제가 타이틀을 시계열 그래프는 기본, 그 외 주요 지표는 우리 비즈니스 입맛에 맞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계열 그래프를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추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데이터에 따라서는 표가 더 어울릴 때도 있지만 그 매일매일 마케팅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뭐 매출 내역 이런 거는 시계열 그래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 내역, 매출, 그리고 로아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는 매출이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지 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토어 로케이션 찾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로 뭐 디멘션 매트릭은 충분히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꿔서 그 중요한 지표를 좀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아래로는 뭐 비용, 뭐 로아스 기준 효율성 보는 그래프, 채널별 매출 실적, 뭐 CTR을 배정해 주었는데 이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표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고 그 각각의 그래프에서 어떤 매트릭을 볼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도 세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저 플랫폼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씩은 이제 페이드 서치, 페이드 소셜 이런 식으로 광고 채널별로 딥다이브를 하는 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광고 채널별로 좀 특수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서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그 메인 페이지에 다 넣어버리면 너무 헤비하고 보기도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뷰를 분리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치 같은 경우에는 임프레션 쉐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는 근데 이게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막 통합돼 있는 거에 이제 넣어버리면은 뭐 페이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널값이 뜬다든지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얘네들은 이제 서치만의 그 페이지에 넣으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트렌드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시계열 그래프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에만 들어가는 뭐 어떤 뭐 배너 사이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또 비디오 캠페인에만 들어가는 뭐 비디오 뷰, 비디오 뭐 50% 뷰, 75% 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디멘션들은 그 각자의 어떤 구역, 섹션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 채널의 담당자가 좀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대시보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막판에는 말을 좀 너무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오늘 준비한 그 30분 세션이 끝이 났고요. 그 Q&A를 하면서 주셨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잠깐 Q&A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간편하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첫 이렇게 젤리피쉬 웨비나로 이제 핫 데뷔를 했는데 어, 이제 설문조사 링크도 이제 채팅창에 올라갔는데 이제 또 어떤 것이 더 궁금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또 다음 또 웨비나에서 어,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도입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 저희 여기 네, 비즈니스 인쿼리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southkoreajellyfish.co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공유 주시나요? 말씀 주셨는데, 네, 저희 공유 드립니다. 설문조사 링크 완료해 주시면은 메일로 저희 녹화본은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PDF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6분이나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매체도 글로벌 매체 수준으로 연동 데이터 볼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서치 광고에 있는 API를 끌어와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API가 있는데 거기에서 광고 기능을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운영을 하시려면 걔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자동 연동을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퍼널 팀에 그 커스텀 API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개발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퍼널 이용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마치도록 하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